네,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한 대로 과미학급은 과미학급대로 또 소규모학교, 미니학급은 미니학급대로 여러 가지 격차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나 그런 기회를 일리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생각을 바꿔서 이 작은 학교를 글로벌 학교화하는 그런 전체 기준을 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이 이제 아이들의 세계적인 꿈은 소규모 학교냐 뭐 과밀 학교냐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제 세계적인 인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아이비리그 탐방이라든가 그동안에 해온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만들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소규모 학교나 농촌 학교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조기 유학하는 제도를 중앙과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학교학생 물론이고 그건 사전에 정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겁니다. 소규모 학교에 있다 하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이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소규모 학교에 있더라도 그런 학생들이 도시에 있는 학생들과 다르지 않게 이런 온라인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규모 학교들 간의 어떤 거점 교육권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특화된 그런 교육들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순신 리더십 학교, 또 홍대의 우주학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한 새로운 소위 강서학교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가 이 교육감 일을 맡는 대로 새로운 추진을 만들어서 새로운 그런 비전과 또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제 작아서 불쌍한 학교가 아니라 작지만 세계적인 학교로 거꾸로 이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남에는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은 곳도 있고 같은 학년끼리 충분히 수업을 듣기 위해서 어려워서 전교생이 함께 활동하거나 또는 복식 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고령 천북에 있을 때 제가 실제로 복식 학급을 한번 운영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또래와 경쟁하고 협력하는 경험이 부족해지고 예체능, 진로 취업, AI 교육 같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도민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전에는 무조건 일면일교 고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그 생각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학생 수가 아주 작은 학교는 통폐합을 하기를 원한다. 공약으로 걸어라.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 교육을 생각하면 통합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학부모들은 학교 건물보다 아이들의 교육계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강제 통폐합에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 주민,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합 안전을 기준으로 자율적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학교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배움입니다. 저 한상경은 강제 통폐합도 무조건 좋지도 않은 아이들의 교육계를 넓히는 충남형 소규모 학교 상생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을 주민, 그 다음에 학생 다 같이 올리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소규모 학교 문제를 과밀학교 문제하고 좀 연계해서 대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밀학교 하나하고 도심에 있는 과밀학교와 인근에 있는 서너 개의 소규모 학교를 클러스터로 그룹처럼 묶어서 캠퍼스처럼 이 아이들이 모든 학교를 공유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A 학교는 AI와 영재, B 학교는 예술교육, C 학교는 생태와 체육 이런 특화된 방과 후 과정이나 주말 과정을 운영하면서 과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전학을 하지 않고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유학처럼 가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하겠다는 등굣길 패스, 안심 셔틀버스를 통해서 애들을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되는 우리의 이제
과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질이나 재능을 개발도 해보고 소규모 학교의 과수 문제와 대도심의 과밀 학교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그런 시범 지역을 몇 개 지역에서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도 이주 방식에 의한 농촌 유학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한상경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존속할 수 없는 어떤 소규모 학교는 일정 부분 통폐합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쓰는 인성교육의 공간, 예를 들어서 파크 골프를 함께 한다든가 탁구를 함께 한다든가 이런 공간으로서 재탄생시키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고 어떻든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에 두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어떻든 소규모 학교를 매력적인 학교로 만들어서 도심 지역의 아이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대책입니다. 소규모 학교 문제는 본질은 규모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격차인 것입니다.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배울 내용까지 줄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 입양학은 연결과 확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첫째, 공동교육 과정을 확대해 여러 학교를 연결하고 과목 선택권을 넓히겠습니다. 둘째, AI 기반 원격 수업과 공동 수업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셋째, 생태 체험 중심 교육을 강화해 소규모 학교만의 장점을 살리겠습니다. 넷째, 체육, 예술, 동아리 등 공통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회적 경험을 보완하겠습니다. 결국 이 목표는 하나인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 교육의 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병학은 소규모 학교를 미래형 교육 모델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소규모 학교에 특별히 배려를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배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꼭 책임져야 될 그런 학교가 살아야 지역도 살고 충남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위기를 단순히 경제 논리나 통폐합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 작은 학교를 방치하는 대신 지자체, 기업, 대학과 연대에 도시 학생도 부러워할 작지만 강한 맞춤형 특화학교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학생들이 도시와 동등한 교육 품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저 김영춘만 세 가지 보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맞춤형 특화 교육 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은 스마트 농업, 천안, 아산, 반도체, 제조, 방진, 서산, 에너지, 화학 등 지역의 산업체와 연결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양에서 깊이 있게 배우고 당당한 지역 전문가로 정착하는 선순환 교육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웃학교를 잇는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이동권 보장입니다. 학생 수가 적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활동은 아까 이병도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대학에서 하는 공유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인근 확보와 극복하고 아이들이 이동에 제한이 없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대전 충남 행정 통합 시 출범 소규모 학교의 더 넓은 기회의 문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전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R&D 인프라를 충남의 교실까지 직접 연결했습니다. 단지 대전의 중심의 도시 논리에 충남의 작은 학교들이 희생된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소규모 학교의 생명력은 완벽하게 보존하면서도 우수한 자원만 속속 흡수하는 그런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작은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충남이 삽니다. 예, 우리 사회자님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정말입니다.
이 토론회를 보면서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소중한 시간 2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데 이 교육에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규모 학교도 소규모 학교라고서 무슨 피해가 간다. 저는 분교에도 근무해 봤습니다. 아주 소규모 학교 5명, 7명, 한 학년에 7, 8명 그리고 3,000명, 4,000명 되는 대규모 학교도 근무해 봤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혹자들이 얘기하는 차별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학교 아이들이 정말로 개인 지도 받듯이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사회성이라든지 어떤 친구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지 농촌에 있다고 오히려 득일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담임을 해가면서 해봤고 이런 문제고요. 저희들이 제가 결국 이런 문제는 결국 어디서 나왔냐? 농촌의 인구 소멸에서 나온 거거든요. 농어촌의 인구 소멸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게 교육을 어떻게 한다. 지금 후보님들이 얘기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AI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한테 초중등 교사한테 물어봐도 거의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지가 그런 것들을 얼만큼 정책적으로 그 의지를 시민의 뜻을 모아서 예산 투쟁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낼지 그런 경력과 그런 능력과 그런 자질을 가졌냐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하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라고 오늘 이 토론회를 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우리 시청하는 도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